첫 번째 그런 발표로서 분자 동력학 기반 1나노까지 한계 도달을 위한 멀티스케일 반도체 공정 모델링 연구에 대해서 울산대 김보훈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50분까지인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울산대학교 기계공학부의 김보훈 교수입니다. 자, 먼저 제 연구 내용에 앞서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스케일이 이제 뭐 2나노, 3나노를 거쳐서 1나노까지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단지 작은 스케일뿐만이 아니라 그 해당하는 이제 생산성, 수율, 경제성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런 거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1나노 부분에서의 물질과 에너지 전달 현상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스케일에서의 문제가 저희가 이제 맞닿은 제일 큰 난관이 뭐냐면은 스케일이 너무 작기 때문에 실험적으로는 어떤 현상을 측정하고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나노 스케일에서의 여러 가지 물질과 에너지 전달에 대한 문제가 옛날부터 난관이 많이 봉착해왔었는데 이제 인류는 그 대안의 하나로 컴퓨터에서 이제 분자 기반으로 그 물질들을 다시 구현해서 마치 실험에서 관찰하듯이 컴퓨터상에서 그런 현상들을 관찰해서 답을 찾기 시작했고 그 굉장히 큰 이정표 중에 하나로 2013년에 이제 그 방법론을 개발한 그 컴퓨터상에서 물질을 제공해서 관찰하는 방법론을 구현한 3명의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이제 그 실험과 컴퓨터상에서 관찰하는 어떤 시뮬레이션이 거의 이제 동등한 파트너로 올라섰다는 그런 신호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전부터 이미 저희 이제 아카데믹 패밀리 트리에서 이제 같은 아카데믹 패밀리에서 만든 이제 연구 결과인데 카본 나노 튜브가 2000년도에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고 많이 이슈가 되었을 때 그 카본 나노 튜브의 열 전달률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3나노 정도 직경에 한 20나노 정도 되는 사이즈의 물체를 기계적으로 열 전달률을 측정한다는 게 그 당시에는 실험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칼텍의 컴퓨터 그룹이 분자상에서 카본 나노 튜브를 이제 탄소로 이제 재구성을 한 다음에 이제 컴퓨터상에서 이론적으로 먼저 이제 열 전달률을 발표를 합니다. 2001년에. 그리고 5년 뒤에 이제 실험 기술이 발달을 해서 그걸 따라잡아서 2005년에 그 카본 나노 튜브의 열 전달률이 그게 맞더라 하고 이제 오히려 실험이 그 뒤에 보완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네이처에서 카본 나노 튜브 내부에 이제 우리가 물을 수송을 할 때 일반 수송 현상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 먼저 구현을 해서 그거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처에 발표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06년에 5년 정도 지나서 그게 이제 실험적으로도 실제 구현하다라고 이제 실험이 뒤에 이제 보조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어색하다 그럴까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현상이었던 게 당연히 그때도 이제 과학이나 엔지니어링에서는 실험적으로 먼저 현상을 발견하고 구현을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은 그거를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기 위한 보조적인 현상으로 많이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이제 요즘은 설명하기가 참 편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물론 로드에서 테스트를 몇 번 하긴 하지만 요즘은 당연히 컴퓨터에서 구현된 디지털 트윈 세상에서 먼저 모든 이제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모든 확고한 어떤 현상을 마련한 다음에 이제 현실은 어떤 최종적인 테스트 베드로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뭔가 이제 바뀐 그런 건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익숙해진 현상이 아닌가라고 이제 설명하게 되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제 연구도 이와 비슷합니다. 저희도 이제 아직은 이제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컴퓨터에서 이제 그 분자 동력학을 기본으로 물질을 바탕으로 이제 서브나노 월드를 먼저 구성한 다음에 거기서 여러 현상을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이제 뭐 1나노나 서브나노미터에서의 뭐 애칭이라든가 이제 뭐 반도체 공정에서의 어떤 물질이나 전달 현상에 대해서 이제 실험적으로는 아직 접근이 불가하지만 컴퓨터상에서 먼저 그 현상을 관찰한 다음에 이제 실험적으로 그거를 접근하신 분들에게 어떤 뭐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 힌트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게 제 목표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이제 작은 주제 중에 하나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일렉트로 스모틱 플로우라고 이제 일렉트리컬 더블 레이어가 보통 1, 2나노 안에서 일어나는 이온들의 집지 현상으로 생기는 전기장인데 그것도 실험적으로는 관찰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컴퓨터로 먼저 모델링을 하면은 그게 이제 현실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구현될 것인가 아직 이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어떤 물질의 유동이나 이제 전달 현상이 한 1나노미터 근처로 가게 되면은 분자가 이제 한 줄로 흐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분자가 한 줄로 일렬이 나열됐을 때는 그것이 과연 고체인가 액체인가 기체인가 하는 정의조차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 부분에 대한 수송에 대한 모델링은 아직까지는 사실 거의 일반적인 모델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모델링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등장하게 되는 구현물들은 과연 이제 어떤 것이 될지, 그리고 그 구현물로서 제일 유력한 후보는 당연히 반도체 공정과 반도체 소자의 결과물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 모델링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한 현실 구현물들이 어떤 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일렉트로스모틱 플로우하고 일렉트리컬 더블 레이어를 통해서 어떤 유체 전기장을 분자 레벨로 제어를 하게 되면은 표면에서 한 2, 3나노 정도 되는 유체의 전기장을 제어해서 그 점도적인 특성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회전으로 저희가 CMP 공정에서 이제 그 워싱을 할 때 이 간격 사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클리닝 플루이드가 들어가고 그걸 이제 클리닝을 하게 될 때 그 간격이 서브 나노미터에서 가끔씩은 이제 터칭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유체역학에서 거시 레벨의 유동의 현상은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뭐 2나노, 3나노, 1나노 정도 돼가지고 그 간격의 분자가 몇 개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떤 식으로 유동이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물질 전달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속체를 기반으로 물질의 특성과 실험에 기반한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모델링을 해서 실제로 구현을 했을 때 저희가 그거를 컴퓨터에서 그러면은 이 컨티뉴um 이론을 바탕으로 분자를 넣고 이온을 넣고 전기장을 걸어줘가지고 일렉트릭 더블 레이어로 점도를 측정을 했을 때 실제 연속체가 제시하는 어떤 속도장은 점도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이 검은 선으로 나오듯이 굉장히 이제 오버 프레딕션을 합니다. 이제 오버 프레딕션을 하는데 실제로 분자 동력학으로 나온 빨간 이제 점들을 보면 실제로 유동이 굉장히 낮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식이 틀린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서브 나노에서 분자가 몇 개가 없기 때문에 통계역학적으로 이제 그 연력학 프로퍼티들을 뽑아낼 때 충분한 에버리징이 안 돼서 생기는 오차들로 인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들이 나올 때는 그 굉장히 작은 거에서의 분자들의 입자성을 충분하게 고려할 수 없는 어떤 태생적인 한계 같은 거죠. 그걸 이제 분자 동력학을 바탕으로 보완을 하게 되면은 여기 분홍색으로 나오듯이 굉장히 정확한 프레딕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용했었던 어떤 연속체 기반의 예측 기법과 어떤 그 특성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이제 현실에 대한 모델링이 가능하게 되고 어떤 저희가 답을 찾을 때 훨씬 더 빠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컴퓨터상에서 분자를 구현하고 물 분자를 넣은 다음에 이온을 넣어서 전기장을 걸어줘서 실제로 이제 점도와 유동에 대한 현상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모델링을 바탕으로 이제 논문을 스몰 저널하고 피직스 오브 플루이드에 이제 둘 다 이제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저널인데 이제 출판을 했는데, 이제 논문을 출판했다기보다는 이 저널하고 이 리뷰 커미티의 해당 접근 방식이 그렇게 이제 뭔가 검증을 받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저희는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이제 더 검증된 모델들이 실제로 적용됐을 때 얼마나 더 현실에서 정확한 결과들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대가 큽니다. 이제 저희는 실험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 세계 어디에서 굉장히 뛰어난 실험 그룹이 이런 현상을 바탕으로 힌트를 얻어서 실험 쪽을 더 완벽하게 구해내는 그런 데 기여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 교류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논문을 이런 서브 나노미터의 모델링으로 많이 출판을 했었고, 이제 표지 모델 논문으로도 선정이 되고,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 사실 한 편 더 며칠 전에 추가가 됐는데 여기는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이 발표자를 먼저 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저희는 이제 상위 10% 이상 논문만 냈고요. 상위 10%가 아닌 논문은 하나도 없고, 이제 상위 5% 안 논문도 3편인가 4편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매년 결과가 6%, 5%, 4% 바뀌어가지고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편의 논문은 전부 다 이제 임팩트 팩터가 10 이상입니다. 그래서 나름 굉장히 상위권 저널에 좀 내기 힘든 저널에 저희는 이제 실험이 없는데 이론만으로 그 리뷰 보드를 뚫기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어떤 정량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에서도 저희 과제를 수행한 2명의 굉장히 뛰어난 박사과정 학생이, 한 명은 미국 아이비리그의 코넬 대학교의 박사 후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또 한 명은 원래 이제 마찬가지로 미국 쪽으로 그 방향을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유니스트에서 이너코어 과제라고 이제 우리나라 과기부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과제를 지원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포닥을 이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괜찮은 기회인데다가 연구 분야를 살릴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계속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서브 나노미터의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도 이제 비슷한 연구를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비슷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고 싶다라는 이런 메일도 받았고요. 사실 뭐 인용수나 임팩트 팩터보다는 제 경험으로는 이런 어떤 같은 연구자로서 받는 어떤 이메일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어떤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들어낸 이제 그 연구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신문 기사가 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렉트리컬 더블 레이어 모델링에서 클리닝에 적용하고 뭐 이렇게 반도체 공정에 수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하나 해가지고 매번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지금의 혁신을 이루기에는 뭐 굉장히 우수한 실적이긴 하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하나하나씩 해결해가는 방법보다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뭔가 이런 모든 모델링을 마치 연속체 모델처럼 이제 뭐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이나 오일러 방정식처럼 한 번에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저희 과제의 목표고요. 그걸 이제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연속체에서 이제 어떤 분자 레벨의 입자성을 그러면 어떻게 관통하는 어떤 통찰력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서 지금처럼 이제 반도체 공정을 어떤 재료를 찾아 헤매고 어떤 레시피를 발견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혁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저희가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서 한 방에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까지는 너무 야망인 것 같고 뭔가 힌트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켓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인류 과학 기술의 정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트라이얼 에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몇백 년 전부터 이어내려온 수학을 바탕으로 한 연속체 기반으로 모델링을 통해서 이 수많은 과학 법칙들이 이루어진 집성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뭐 되면 안 되면 다시 하고 이런 이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 방향성은 물질이나 설계나 개념이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제 기술이 그에 맞춰서 발달하는 거죠. 우리 인류의 지성과 모델링의 어떤 그런 그 주제, 방법론이 이미 저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저희가 이제 나노 레벨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이 살짝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링들이 그냥 한 명의 천재에 의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발전된 게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우수한 그런 마인드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아카데믹 패밀리 트리입니다. 이제 저희 아카데믹 패밀리 트리이긴 하는데 그 스승이 제자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그것이 이제 그런 세대를 거치면서 점점 발견되면서 이제 라그랑지의 어떤 입자 위주의 관찰성이라든가 오일러의 어떤 그리드 위주의 도메인 위주의 관찰성 같은 개념들이 모두 다 집약되면서 결국에는 오늘날 인류를 우주에까지 보내고 그 다음에 나노스케일에서 이제 분자 레벨의 반도체 스위치까지 만들게 되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저에 대한 나노 어떤 모델링에 대한 연구도 그냥 제가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를 어떻게 해결을 하기보다는 이런 우리 선대들의 어떤 인류의 그 지성과 고민이 집약된 그런 사고방식들을 이어받아서 그 바탕 위에서 발달시켜야지 이제 그 시간적인 어떤 노력을 더 압축시킬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 요령을 넣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속체에서는 1m, 1mm 사이에 무수히 나눌 수 있는 연속적인 구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으로 모델링이 가능하고 저희가 어떤 실험적인 예측을 몇 번 접속을 하면은 모든 케이스를 다 보지 않아도 수학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나노스케일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3나노, 2나노, 1나노로 가게 되면서 연속체적인 어떤 통계학적으로 종합적인 프로퍼티를 가지게 되는 것들이 분자 하나하나의 입자성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이제 연속적이지가 않게 됩니다. 말씀드리면 이제 그 카본 나노튜브에서 이제 나노홀을 만들 때 5.68 앙스트롱하고 7.38 앙스트롱 사이의 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분자 하나를 하나씩 제거를 할 때 분자를 이게 잘라가지고 구멍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디스크리트, 그러니까 입자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연속체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정밀도로 도구와 물질의 특성만 만족을 하면은 수학적 모델링을 바탕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스케일은 그 숫자의 포인트들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입자들의 입자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모델링으로 입자의 그 나노스케일 입자성을 극복했을 때는 이 스위치를 만들게 될 때 결국 이제 물질 전달로 애칭으로 어떤 중간에 영역을 날리고 스위치를 만들고 이런 공정에서 그럼 저희가 이제 분자 레벨 하나보다 더 작은 갭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은 기술적으로 부족하지만 나중에 기술적으로 정말 분자 하나 레벨의 간극을 만들 수 있게 됐을 때 우리가 스위치를 이론적으로 분자 레벨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스케일은 얼마인가 라는 걸 이제 연구를 진행했을 때 0.59 그러니까 0.6나노 정도 이하의 갭은 분자 레벨에서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뭐 삼성, TSMC, 인텔이 막 경쟁을 해가지고 스위치를 만들 때 그 가장 작은 간격은 0.6나노 정도라고 지금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는 0.6나노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마지막 최고의 반도체 전쟁의 전장이 되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 이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이 서브 1나노미터 모델링을 어떻게 진행하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수많은 공정에서의 물질과 현상 전달에서 이제 많은 케이스들이 있지만 결국 이제 스위치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에서는 지금 물질의 특성과 어떤 그 확산에 한 어떤 그 패시브한 수동적인 현상으로 이제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한 물질들과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공정들을 찾아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부분은 만약에 이런 서브 나노미터에서 저희가 이제 유동과 에너지 전달을 모델링을 바탕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거죠. 이제 그게 뭐 간단하게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분자가 나노튜브를 통과할 때 그 부분을 이제 평균값을 통해서, 공간적으로는 너무나 작은 스케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가우시안 모델링을 통해서 에르고딕 과정을 통해서 시간 공간과 그 공간에 대한 시간 평균과 공간에 대한 평균이 같다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비록 분자의 수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연속체에 기반하는 입자의 어떤 그 특성을 뽑아내서 그걸로 이제 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모델링을 진행하면은 연속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환된 연속체 모델링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해서,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컴퓨터 분자 동력학 모델링은 여기 이제 이쪽 그룹에서 제가 이어받은 방식이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카데믹 패밀리에서 이제 그 연속체로 모델링하는 방법은 이쪽 아카데믹 패밀리가 이제 저희 울산에서 만나서 그 박사과정생이 다시 이제 아이비리그로 돌아가서 이 아카데믹 패밀리로 이제 다시 가입하는 그런 선순환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입자성에서 저희가 이제 그 연속체를 바탕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트라이얼 에러로 솔루션을 찾는 방법이 아니라 모델링을 바탕으로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평균값을 통해서 에르고딕 과정으로 싱글 몰리큘에 대한 그 특성을 뽑아내서 연속체를 적용해서 이제 적용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제 논문으로, 그리고 이제 그 피어 리스폰스로 응답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모델링이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현실에 적용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다른 프로세스들도 많이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애칭에서 만들 수 있는 최대한 짧은 간격의 스위치가 물질 전달 위주로 어느 정도 사이즈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문도 준비 중이고 접근 방법도 여기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나노 그룹을 만들었을 때 그 그룹에서 실제 특성이 갈라지는 부분은 어디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챔버에서 이제 압력을 미세하게 조정할 때 그 표면에서의 업솔션, 흡수로 어떤 조정이 가능할까,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연속체에서 유동이 점점 작아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실제로 이제 그 에너지원에 노출이 됐을 때 이 레이어 바이 레이어별로 에너지들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분자 동력학에 기반을 하는데 그 코드가 이제 그 램스라는 산디아랩에서 미국에서 제공하는 이제 공용 코드를 쓰고 있는데, 요즘 여러 가지 국제 분쟁이나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혹시나 그런 코드가 제공이 안 됐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실험실에서 직접 개발한 코드도 이제 그 MPI, 그러니까 멀티 프로세싱을 가능하게 해서 이제 그 부분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AI도 적용을 해서, 이게 계산 로드가 엄청 많이 걸리는데 그 계산을 이제 2달, 3달을 꼭 진행하지 않더라도 이제 AI를 통해서 미리 예측 가능하도록 이제 그런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연속체에 적용돼서 실제로 그럼 연속체로 MD가 아니라 어떻게 풀지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다 만족하고 있고, 정성적인 부분도 거의 다 만족하고 있고, 실적 부분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진행은 이제 여기 로드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허도 아까 말씀드린 저희 연구를 바탕으로 특허를 지금 이제 계획대로 다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런 이제 시뮬레이션과 모델링 결과를 어떻게 이제 그 산학 쪽으로 이제 협력할까가 사실 저희도 고민이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유니스트 이노코 연구단에 제가 이제 합류를 하게 돼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제 기반을 바탕으로 이제 전체 연속체 모델링해서 칩에 적용하는 레벨에까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이노코 연구단이 굉장히 크고 영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제가 활용하게 돼서 이제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잘 날 것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시간 약간 오버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